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을 꺼내 중고거래 앱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검색창에 단 한 단어, 캠핑을 입력해 보세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다고 정가보다 웃돈을 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 유명 브랜드 텐트들이 지금은 믿기 힘들 정도의 가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개봉, 거의 새것 한두 번 사용 이 문구들이 줄지어 붙은 채 반값, 아니 그보다 더 떨어진 가격으로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한때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캠핑에 집단적으로 열광했습니다. 주말마다 고속도로는 SUV와 캠핑카로 가득 찼고 캠핑장 예약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캠핑장 입구에서 체크인 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뉴스 화면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화려했던 불멍의 시대는 눈에 띄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캠핑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화려한 보도들이 쏟아진 바로 그 뒤에서 정작 장비를 만들던 기업들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전국 곳곳의 캠핑 용품 전문점들은 하나둘씩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매장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캠핑 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유행이 지나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더 큰 경제적 충격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왜 그렇게 캠핑에 빠져들었는지부터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202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던 시기입니다. 하늘길은 막혔고 해외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사람들은 집 안에 갇힌 채 답답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캠핑은 완벽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여행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스트레스를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캠핑은 취미가 아니라 해방감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텐트를 샀고 SUV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감성 캠핑 사진이 넘쳐났고 어떤 텐트를 쓰느냐가 그 사람의 취향과 여유를 대신 말해주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장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과시의 수단이었고 소속의 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을 지나며 이 거대한 거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곳은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캠핑 좀 해봤다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브랜드. 고급 캠핑 장비의 상징처럼 불리던 스노우피크. 이 회사의 2023년 순이익은 전년 대비 거의 전부가 사라졌습니다. 수백억 원을 벌던 기업이 1년 만에 남긴 이익은 한국 돈으로 고작 몇천만 원 수준. 사실상 수익이 증발한 것입니다. 국내 1위 캠핑 브랜드로 불리던 코베아 역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헬리녹스처럼 탄탄하다고 평가받던 기업들조차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진입 장벽의 배신입니다. 캠핑은 처음엔 아주 가볍게 시작합니다. 텐트 하나 사서 주말에 한번 떠나볼까. 하지만 막상 견적을 계산해 보면 이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거실형 텐트 하나에 200만 원. 의자, 테이블, 침낭, 조리도구까지 조금만 제대로 갖추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은 아무렇지 않게 사라집니다. 취미 하나 시작하는데 소형차 한 대 값이 들어가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싼 장비를 사고 나서 사람들은 곧 현실 자각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한국의 캠핑 문화는 유독 짐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금요일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짐을 채 싣고 캠핑장에 도착해 땀을 흘리며 텐트를 치고 나면 이미 밤이 깊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로로 축축해진 텐트를 말릴 시간도 없이 퇴실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철수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몸은 녹초가 됩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왜 내 돈 수백만 원을 써가면서 밖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바로 이 순간부터 캠핑에 대한 열정은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것이 캠핑 산업 몰락의 두 번째 결정타였습니다. 바로 캠핑장들의 과도한 요금 인상입니다. 캠핑 열기가 식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은 사실 장비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든 것은 바로 캠핑장 이용 요금이었습니다. 처음 수요가 폭발했을 때 가격이 오르는 것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비싸지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문제는 그 상승의 속도와 방식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만 원, 4만 원이면 하룻밤을 보낼 수 있던 일반 캠핑장이 어느 순간 7만 원, 8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10만 원이 넘는 곳도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글램핑장은 더 극단적입니다. 성수기 주말 요금이 30만 원, 40만 원을 넘어 50만 원을 부르는 곳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약 조건도 바뀌었습니다. 하루만은 안 됩니다. 무조건 2박 이상만 받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이 말은 사실상 오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주말에 하루 쉬기도 빠듯한 사람들에게 2박은 선택이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토요일 하루만 머물러도 이틀치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추가 요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기본 2인 초과 시 1인당 추가 요금, 아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량이 2대면 차량 추가 요금, 전기 사용료, 온수 사용료, 옵션이 붙을 때마다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괜찮다 생각했던 비용이 결제 직전이 되면 15만 원, 2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냈는데도 시설은 기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샤워기 물은 졸졸 나오고 화장실에서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옆 텐트와의 거리는 너무 가까워 대화 소리가 그대로 들립니다. 아이 울음소리, 고기 굽는 소리,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소리, 이 모든 것이 자연의 낭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소비자들은 계산기를 꺼내듭니다. 이 돈이면 에어컨 빵빵한 호텔에서 푹 쉬고 조식까지 먹을 수 있지 않나. 이 질문에 캠핑은 더 이상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성비라는 공식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캠핑 산업을 향한 세 번째 파도가 밀려옵니다. 바로 대체재의 귀환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며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인천공항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해외여행 예약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텐트 치고 고기 굽고 결로와 싸우느니 그 돈으로 일본 가서 온천을 즐기고 동남아 가서 마사지를 받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실제로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자 캠핑 인구 중 가볍게 즐기던 층이 가장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캠핑을 가던 사람들의 비중은 2021년 20%대에서 2024년 들어 한 자릿수로 급락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700만 캠핑 인구라는 숫자 뒤에는 텐트는 창고에 넣어두고 비행기를 타는 유령 캠퍼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장비를 사줄까요? 여기서 캠핑 산업의 치명적인 변화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초저가 직구 플랫폼의 공습입니다. 국내 브랜드에서 20만 원 하던 텐트가 중국 직구에서는 5만 원, 6만 원에 팔립니다. 의자, 테이블, 랜턴, 모든 장비가 절반 이하 가격입니다. 물론 품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사람들에게 그 차이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장에서 제품을 보고 결제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른바 쇼루밍족이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동네 캠핑 용품점들은 임대료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이 전통 캠핑 시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입니다. 전기차에 탑재된 전원 공급 기능은 캠핑의 판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가스버너 무거운 파워뱅크 여분의 배터리를 챙겨야 했지만 이제는 차에 코드 하나 꽂으면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전기장판, 심지어 에어컨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전통 캠핑 장비의 의미는 급격히 퇴색됩니다. 누가 굳이 비싼 가스버너를 사고 대형 랜턴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기술의 진보가 기존 시장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캠핑 시장은 극단적인 양극화에 빠집니다. 아주 가볍게 즐기는 차박이나 팩패킹 혹은 수억 원짜리 캠핑카와 초호화, 글램핑. 중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품고 있던 가족 단위 텐트 캠핑 시장은 빠르게 붕괴됩니다. 이 현상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몇 년 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캠핑 붐이 불었다가 거품이 빠지며 캠핑장이 폐허로 변했고 중고 시장에는 장비가 헐값에 쏟아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과정을 더 빠른 속도로 되풀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은 뒤늦게 캠핑장 창업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땅만 있으면 돈 된다. 글램핑은 무조건 흑자다. 이 말을 믿고 퇴직금을 털어 캠핑장을 만든 사람들, 지금 그들의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캠핑 산업 붕괴의 중심에는 의외로 가장 늦게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캠핑장 창업자들입니다. 코로나 시기 캠핑은 돈 되는 사업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땅만 있으면 된다. 시설만 깔면 예약은 자동이다. 글램핑은 무조건 흑자다. 이 말들이 너무 쉽게 퍼졌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 60대에게 캠핑장은 이상적인 노후 사업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한 시골 땅에 텐트 몇 동 놓고 주말에만 관리하면 도시에서 번 돈보다 더 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캠핑장 하나를 제대로 만들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땅값은 기본이고 진입로, 공사 전기, 인입 상하수도, 공사 배수시설 화장실과 샤워실 안전설비, 여기에 글램핑 텐트나 카라반까지 들이면 초기 투자금은 15억, 20억 원을 가볍게 넘깁니다. 문제는 이 돈의 대부분이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캠핑장 붐이 한창일 때 은행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약이 꽉 찬다. 수요가 폭발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출은 쉽게 나왔고 금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님은 줄어들고 전기세, 인건비, 유지비는 계속 오릅니다. 비 오는 날은 예약이 통째로 취소되고 폭염이나 한파가 오면 아예 손님이 끊깁니다. 성수기 몇 달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갑니다. 이제 캠핑장 운영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가격을 더 올릴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하지만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더 빠져나가고 가격을 내리면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출구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인근에서는 30억 원을 들여 만든 캠핑장이 10억 원에도 팔리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물은 넘치는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캠핑장은 확장성이 거의 없습니다. 손님이 늘어도 사이트 수는 한정돼 있고 시설을 늘리려면 또다시 큰 돈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손님이 줄면 매출은 바로 줄어듭니다. 이런 구조에서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 남는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출혈 경쟁입니다. 할인 쿠폰 이벤트 하지만 이 방식은 결국 자기 살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떨까요? 캠핑 용품을 만드는 기업들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캠핑 붐이 최고조였을 때 기업들은 공장을 늘리고 라인을 확장하고 인력을 대거 채용했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꺾이자 재고가 산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창고에 쌓인 재고는 곧 비용입니다.
할인을 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업은 이익을 잃고 캠핑장은 존재 이유를 잃고 소비자는 흥미를 잃습니다. 이 삼각 구조가 무너질 때 산업은 급격히 붕괴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캠핑 산업이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캠핑은 정말 완전히 끝난 산업일까요? 아니면 거품이 빠진 뒤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붕괴가 캠핑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캠핑 산업의 붕괴를 단순히 캠핑이 재미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정리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취미 하나의 유행이 끝난 장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 구조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캠핑 산업은 그 변화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드러난 사례일 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중간 시장의 붕괴입니다. 과거 캠핑 산업의 중심은 가족 단위였습니다. 아이돌 부부들 SUV 한 대, 거실형 텐트 하나, 주말에 떠나 고기 굽고 불멍하고 사진 남기는 이 표준적인 캠핑 모습이 시장을 지탱했습니다. 이 중간 계층이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가장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층이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들은 캠핑이 힘들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낭만은 사진 속에만 있었고 현실은 노동이었습니다. 짐을 싣고 차를 몰고 줄 서고 땀 흘리고 설치하고 정리하고 다시 집에 와서 장비를 말리고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한 뒤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내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체력을 쓰면서 이 고생을 하지? 바로 이 지점에서 중간 계층은 이탈합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두 극단만 남습니다. 하나는 아예 최소한으로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차박 백패킹, 돗자리 캠핑 장비는 최소 비용도 최소 불편함도 감수. 이들은 기업 입장에서 돈이 되지 않는 고객입니다. 다른 한쪽은 초고가 시장입니다. 캠핑카 럭셔리, 글램핑, 호텔급 시설. 이들은 돈은 쓰지만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즉 캠핑 산업은 가장 중요한 허리를 잃어버린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은 캠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프, 자전거, 보트 고급 취미 전반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중화되며 중간 시장이 커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고 운영자들이 욕심을 부리면 소비자는 조용히 떠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양극화된 시장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산업 붕괴 공식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 가치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주말 이틀 하루는 준비 하루는 철수. 이 구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호텔에서 쉬거나 집에서 회복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캠핑은 시간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소비자는 이제 가성비보다 시성비를 봅니다. 시간 대비 얼마나 회복되는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줄어드는가, 이 기준에서 캠핑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결국 캠핑 산업의 몰락은 사람들이 자연을 싫어해서도 불멍이 지겨워져서도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붕괴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캠핑 산업은 어떤 모습으로 정리될까요?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을 보고 개인과 자영업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캠핑 산업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캠핑은 완전히 끝난 산업일까요? 답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그 캠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캠핑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사라질 것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행만 보고 뛰어든 캠핑장, 차별 없는 글램핑, 비슷비슷한 시설, 비슷비슷한 가격, 이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캠핑이라는 단어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경험에 돈을 씁니다. 조용한 프라이버시, 자연 그 자체, 혹은 아예 완전히 다른 콘셉트, 이 중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으면 선택받지 못합니다. 캠핑장이 호텔처럼 경쟁하면 호텔에게 집니다. 장비 업체가 중국 가격과 싸우면 중국에게 집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쪽은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극도로 단순한 캠핑입니다. 장비 최소 가격, 최소 자연 최대 돈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를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 이 시장은 작지만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아예 캠핑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캠핑입니다. 숙박형 자연 체험, 프라이빗 힐링 자연 리조트. 이쪽은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대신 명확한 이유를 줍니다. 조용함 사람 없음 관리된 자연, 이 두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개인과 자영업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정답은 캠핑이 아닙니다. 캠핑을 통해 보여준 이 패턴입니다. 수요 폭발, 가격 인상 운영자, 탐욕 소비자, 이탈 중간 시장 붕괴, 이 공식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미 골프에서 일어났고, 자전거에서 일어났고, 캠핑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차례는 또 다른 취미, 또 다른 산업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행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눈입니다. 사람들이 왜 몰렸는지, 왜 떠나는지, 돈보다 시간을 보는지, 경험을 보는지, 이 질문을 항상 먼저 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창고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캠핑 장비가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유행 산업에 뛰어들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멈춰서 한 번 더 생각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산업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숫자와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캠핑 산업의 숫자는 이미 모든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캠핑 얘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대한민국 소비 구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산업이 같은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은 이번 이야기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흐름을 미리 읽은 사람만이 피할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